며칠 전 저희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친구의 논술 지도를 코로나여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강의를 간단하게나마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히 올립니다. 논술은 이제 잘 알듯이 우리가 글로 쓰는 것입니다. 도출되는 것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도 잘 써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논술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답이 거의 있는 서술형 수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건국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건국대 논술 시험이 있네요. 건국대 마크이고요. 건국대 안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건국대 논술의 특징은 종합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20인데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3과목 정도 5등급 내에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16년에 시험 봤던 17년 내용 아주 전형적인 건대 논술의 특징이어서 한번 봅니다. 논제 2가 있고 이제 가번, 나번, 인문학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고 도표로 연결시켜서 600자, 400자에서 600자짜리 40점짜리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가와 나를 연계해서 라의 이제 원미동 문학이죠. 소설과 연결시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술을 하라 그래서 60점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전체가 1600자, 최대 1600자, 1200자입니다. 사실은 이미 안에 문제가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논제는 제가 그 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 설명하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는 뭐냐면 인본주의 지리학에 등장하면서 새롭게 부상한 장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지리학 속의 장소는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 장소성은 특정 장소를 다른 곳과 구별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장소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소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우리가 편한 공간이 있죠. 여러분 집이 편하든지 여러분의 학교, 도서관, 사무실 편한 곳이 있어요. 장소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이고 보편적 장소, 집이 가장 진정한 장소다. 장소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소의 정체성은 뭐냐?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적 유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편하고 친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들어서면서 장소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무장소성이다.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랜드라고 가본에서 이야기하고. 자, 다에는 이제 1번이 논제 1이 가와 다만 보면 되니까 다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가 나옵니다. 표를 보면. 그래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곳은 노후, 주택, 개선, 가장 낮은 것은 공동체 증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인식이죠. 그러니까 노후주택 개선, 공원 녹지 확대, 이 문화 증진은 개인적인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의 근원적인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 증진은 공동체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웃과의 관계,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뉴타운은 장소, 정체성 존재, 실존적 근원적 중심이 되는 장소가 집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성격은 약화되고 현대 사회에 등장하는 무장소성의 공간으로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조금 가에서 나오는 인식과 좀 다른 것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뉴타운 이전은 노후주택, 문화생활 부족, 공원녹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뉴타운은 노후주택 개선, 공원녹지 및 문화생활 확대, 집값 상승,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뉴타운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성격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공동체 성격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다시 문제로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할 수 있죠. 인문학적, 지리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소성, 장소에. 그런데 현대에서는 무장소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타운 이전, 유타운이 있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가와 나를 연계해 라에 나타난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 논하시오. 여기서 나는 이 자본주의 체제하에 한몽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확대 재생산을 위한 운영 원리는 수단과 목적의 합리성은 최선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의 합리성은 인간의 초월성, 정서, 도덕을 상실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은 권태롭고 우울한 경험하고 노동이 방어 기제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함과 권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사물이 되는 내면의 상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조건적 소모가 필요한데 한몽의 세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 자본주의는 세계의 유용성을 보장하고 강화합니다. 즉 한몽도 자본주의 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권태와 우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동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몽성. 시인은 나는 원미동 사람들 모두 알고 있고, 특히 원미동 시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므로 서울을 떠난 언니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 몽달 씨가 겪는 일을 목격합니다. 몽달 씨는 자신을 외면한 김반장을 옹호하고, 나에게 원미동은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지니고 있는 장소예요. 나의 근원적인 공간인 거죠. 공간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성격이죠. 몽달 씨를 이해하고 공감하죠.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유대감이 있어요. 장소성이 있는 곳이에요. 장소애가 있는 곳이죠. 김반장은 맡고 있는 몽달 씨를 의도적으로 외면, 수단과 목적의 합리성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몽달 씨와 김반장은 공간의 장소에 대한 정서가 틀린 거죠. 장소성을 지닌 원미동과는 달리 서울은 무장소성의 공간입니다. 언니들은 원미동을 떠나 서울에 가죠. 무장소성의 공간이자 그곳이 바로 한몽의 세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언니들의 생활은 순탄치 않죠. 생각과 다르게 자본주의에 흡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제 2번은 가와 나를 연계해, 그러니까 가와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에서 인본주의적 지리적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나를 연계해 보면 그 무장소성, 자본주의적 한몽 구조 안에서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 즉 나에게 원미동은 장소성에 애정이 있고 장소성 가운데 그 공간이 주는 장소애가 있지만, 그러나 언니들의 공간은 이제 한몽적인 것으로 자본주의 흡수된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해 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건국대 논술에 굉장히 만 준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뭐 군더더기 없이 잘 쓰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은 거창한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잘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결과가 나타나길,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건대 논술을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